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현재 아이온큐 관련돼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아이온큐 기관 투자자 동향 관련돼서 분석을 좀 요청을 하셔서 특별히 소프트뱅크가 아이온큐 지분을 좀 많이 줄였죠. 거의 50% 가까이 매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제가 분석했을 때는 또 다른 기관 투자자가 신규로 등장한 게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16일에 기관들의 2023년 4분기 기준 13F라고 하죠. 이 13F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분기별로 제출이 되고 공개가 되면 이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살펴볼 수 있죠. 투자자들한테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년 3분기를 봤더니 뱅가드와 블랙락 이 두 개는 이제 ETF 위주로 패시브로 수동적으로 들어온 수량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라고 보긴 어렵고, 이제 아이온큐 주주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던 게 소프트뱅크 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아이온큐 주식 많이 들고 있었고, 아이온큐랑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에게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널리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23년 3분기만 해도 573만 주 정도를 들고 있었어요. 소프트뱅크 그룹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한 1% 정도 됐는데, 이거를 4분기 최근에 봤더니 313만 주 정도로 46%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26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아까 0.9% 정도 됐는데 0.2%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이걸 봤더니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하운드라는 주식을 추가 매입했고 아이온큐는 매각을 했다. 그래서 덕으로 정등용 기자님이 내주신 기사인데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지분을 조정을 했는데 어떤 조정이 있었느냐, 1780만 주를 보유한 사운드하운드라는 기업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고, 미국 대형 통신사인 T모바일의 주식을 4,900만 주 추가, 디지털 화물 플랫폼인 풀트럭 얼라이언스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가, 사운드하운드는 챗GPT 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 하나로 음성 인식 분야에서 10년 넘게 R&D를 해온 기업으로 기술 경쟁력은 최고다. AI 기반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공급하는데 벤츠,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스냅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여기 주식을 많이 샀는데 최근에 사운드하운드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T모바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 시장 점유율 3위의 통신 기업으로 웨어러블 기기 음성통화 메시징 데이터 서비스, 핸드폰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4위인 스프린트를 인수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 풀트럭 얼라이언스는 배송업체와 트럭 운전기사를 연결해서 다양한 거리, 화물에 따른 배송을 지원한다. 약간 배민의 화물 버전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아이온큐 주식을 573만 주에서 314만 주로 한 절반 정도 줄였죠.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커머스 홀딩스의 투자는 아예 종료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소프트뱅크는 비중을 50% 정도 줄였죠. 그래서 6위로 밀려나게 됐는데, 기관 투자자 비중에서. 근데 새로운 주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3위를 보면은 헬스케어 오브 온타리오 펜션 플랜 트러스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신규 진입을 했는데 544만 주를 매수를 했고, 그 금액이 한 6,700만 달러. 이 펀드가 운영하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한 0.24% 정도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살펴봤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찾아봤더니 캐나다의 온타리오라는 지역의 건강보험 연금계획,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확정 혜택, DB 연금 플랜 중 하나이다. DB는 이 주체가 운영을 하고 가입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맡기는 퇴직연금 플랜인데 1960년부터 운영이 됐고, 이 온타리오 의료 커뮤니티를 위한 연금 플랜이래요. 그래서 아마 의사나 간호사 이쪽과 관련된 퇴직연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43만 5천 명이고 온타리오주 전역에 630개 이상의 비즈니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 온타리오 건강보험 연금계획을 줄여서 HOOPP라고 합니다. 투자 성향에 관련돼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고정소득 증권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서 균형 잡힌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지 뭐 느낌은 오지만 한번 물어봤더니 주로 장기적인 투자를 추구한다. 퇴직연금 계획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숫자를 살펴봤더니 총 운용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뭐 몇십조 단위가 되고, 보시면 뭐 빠져나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도 있으면서 뭐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총 운용 금액이 28빌리언 달러, 원화로 하면은 38조나 되는 엄청나게 큰 펀드이고요. 이 두 가지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실적을 나타낸 건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초록색은 이 온타리오 펀드고 보라색은 S&P 500 추종 ETF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네요. 뭐 S&P보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면서 거의 뭐 S&P 500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장기 투자하는 펀드라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프트뱅크는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겠지만 이제 좀 더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이 온타리오 의료 분야 쪽 퇴직연금 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어느 정도 소프트뱅크가 매도한 거를 받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두 가지 주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기관 투자자들 비중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전체 토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온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내역을 보여주는 건데 21년 4분기에 이만큼 샀다. 초록색은 순매수, 빨간색은 순매도입니다. 쭉 보시면은 올해 1분기부터는 매수가 더 많았고 2분기도 매수가 더 많았고 3분기도 매수가 더 많았고 4분기도 보시면 산 주식의 총 그 규모가 134밀리언 달러고 매도는 8밀리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3년부터는 기관들이 순매수가 더 많다라는 점을 볼 수 있죠. 단순히 소프트뱅크가 빠져서 악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3분기와 4분기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온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숫자가 201개 3분기, 여기는 4분기 201개에서 209개로 늘었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도 75밀리언 7,500주에서 8,600주로 14%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37%에서 42%로 13% 정도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한 기관들이 45개에서 47개, 수량을 늘린 기관은 좀 줄었어요. 69개에서 67개로. 투자를 멈춘 기업들 22개에서 33개, 실제로 팔거나 나간 데도 많은데 새로 들어온 데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량을 줄인 곳은 3분기 때 57개였는데 4분기 때 48개로 좀 줄었다. 오를 것을 예측하는 옵션인 콜, 떨어질 것을 예측하는 풋을 보시면 뭐 크게 변동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풋콜 레이시오도 보시면 0.75에서 0.67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수록. 어쨌거나 3분기와 4분기만 비교를 해봐도 기관 자체의 수량은 7,500개에서 8,600개, 즉 지분 37%에서 42%로 늘었기 때문에 뭐 소프트뱅크가 나가서 기관들이 다 나갔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팩트체크를 저희가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말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 2021년 6월에 아이온큐와 소프트뱅크가 전략적인 파트너십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를 늘리게 됐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이런 양자 컴퓨터를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이런 문제들을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관계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도록 격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소프트뱅크의 포트폴리오와 더 넓은 시장에 양자 혁신에 영향을 받지 않을 분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쉽게도 비중이 50% 정도 줄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지분이 줄은 것은 분명히 아쉬운 소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신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해온 그런 온타리오 건강보험 연금 펀드가 신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기관 동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별적인 것보다는 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소프트뱅크 나가고 온타리오가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기관 보유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사 자체가 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 워낙에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뭐 지금 나가더라도 NEA만 봐도 얼마 전에 거의 5배에서 10배 수익을 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아마 좋은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기관 투자자 비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4분기 실적 발표인 2월 29일 아침 6시 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회사 본질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이쪽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분석을 요청하셔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아이온큐 지분을 매각했지만 새로운 온타리오 의료 분야 쪽 퇴직연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더 늘어나고 더 많이 샀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셔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